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툴입니다. 오늘은 주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화란 무엇인가요? 주기화란 쉽게 말해서 훈련을 기간별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일 고강도와 고볼륨으로 훈련을 진행하시면 우리의 몸은 망가질 뿐더러 근성장애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기화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화 프로그램들은 스트렝스 훈련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원RM 체크나 파워리프팅 대회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비대회는 어떨까요? 주기화를 공부하는 것이 근비대회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는 코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치들도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이 더 좋다입니다. 주기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바로 정체기와 부상을 피하면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기화 모델들은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주기화에는 볼륨, 강도, 빈도, 반복 횟수, 운동 종류, 운동 순서들이 다 포함됩니다. 주기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SNS에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TJ 스트렝스 이태조 선생님의 주기화 이론편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강의에서는 주기화 모형의 간략한 설명과 어떻게 우리의 훈련에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선형 주기화, 블럭 주기화, 파동형 주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주기화란 시간이 갈수록 볼륨은 감소하고 무게는 올라가는 주기화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번의 피크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선형 주기화는 하나의 대회 혹은 원RM 체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의 주기화 모형입니다. 선형 주기화는 대체로 근비대 4주, 스트렝스 3주, 시합 혹은 테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이 표가 선형 주기화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를 한번 뜯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주마다 디로딩을 가집니다. 볼륨 구간 1일차에는 10에서 14회, 2일차는 7에서 9회, 3일차는 4에서 6회를 진행합니다. 강도 구간에서는 1일차는 8에서 12회, 2일차는 6에서 8회, 3일차는 3에서 5회를 진행합니다. 시합, 테스트 구간에서는 디로딩을 1일차와 2일차에 진행을 하고 3일차에는 암랩 혹은 원RM을 테스트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형 주기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전과는 다르게 대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주기화 모형이 바로 블럭 주기화 모형입니다. 이 블럭 주기화에서는 선형 주기화와는 다르게 여러 번의 피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블럭 주기화는 블럭당 대체로 2달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축적 블럭의 목적은 볼륨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블록에서는 저강도, 고볼륨으로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몸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과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강도 블럭에서는 강도를 증가시키며 볼륨을 줄입니다. 볼륨 블럭에서 고볼륨을 훈련해 왔으니 상대적으로 고강도 훈련을 진행해도 몸이 회복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화 블럭에서는 몸을 씌워주면서 몸의 피로를 줄이는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디로딩을 실시하며 암랩이나 원RM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블럭 주기화도 한번 맛있게 뜯어보겠습니다. 볼륨 블럭 6주에서 1주차에는 주 2회 운동, 근육군당 6세트 진행, 총 12세트 2주차에는 주 2회 운동, 근육군당 7세트 진행, 총 14세트 3주차에는 주 2회 운동, 근육군당 8세트 진행, 총 16세트 4주차에는 주 3회 운동, 근육군당 6세트 진행, 총 18세트 5주차에는 주 3회 운동, 근육군당 7세트 진행, 총 21세트 6주차에는 주 3회 운동, 근육군당 8세트 진행, 총 24세트 스트렝스가 목적이시라면 총 볼륨의 3분의 1을 4에서 6회로, 나머지 3분의 1을 8에서 12회로 진행합니다. 근비대가 목적이시라면 총 볼륨의 3분의 1을 6에서 12회로, 나머지 3분의 1을 12에서 15회로 진행합니다. RP는 항상 5에서 8로 진행을 하며 실패 지점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강도 블럭에서는 볼륨을 줄이고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축적 블럭에서 고볼륨으로 운동을 진행했기에 운동의 수행 능력에서나 운동 수용 능력, 즉 회복력이 길러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도 블럭에서는 볼륨을 줄이고 강도를 증가시키는데요. 1에서 2주차에는 주당 부위별 22세트에서 18세트로 줄입니다. 3주차에는 주당 부위별 18세트에서 15세트로 줄입니다. 4주차에는 주당 부위별 15세트에서 12세트로 줄입니다. 스트렝스가 목적이시라면 총 볼륨의 3분의 1을 2에서 5회로, 나머지 3분의 1을 6에서 10회로 진행합니다. 근비대가 목적이시라면 총 볼륨의 3분의 1을 6에서 10회로,
나머지 3분의 1을 3에서 5회로 진행합니다. RP는 시간이 갈수록 9에서 10까지 오릅니다. 현실화 블럭은 쉽게 말해서 디로딩입니다. 그렇기에 볼륨을 줄여서 피로를 해소하는 작업을 해주는 동시에 강도를 유지합니다. 스트렝스가 목적인 사람은 이 주에 대회날을 잡는 것이 좋고, 근비대가 목적인 분들은 3대 운동의 메인 운동을 암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적 블럭은 기간은 6주, 목적은 운동 수용 능력 증가. 세부사항은 첫 번째, 볼륨과 빈도를 늘립니다. 두 번째, 근육군당 50에서 65회로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RP는 5에서 8로 유지합니다. 강도 블럭은 총 4주간 진행하고, 강도 블럭의 목적은 스트렝스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에는 첫 번째, 빈도와 볼륨을 줄입니다. 두 번째, 근육군당 50회로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RP는 8.5에서 9.5로 유지를 합니다. 현실화 블럭은 총 2주를 가지는데, 첫 번째 주에는 디로딩과 피크를 가지며 자신의 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듭니다. 세부사항에는 첫 번째, 운동을 주당 2회 실시합니다. 두 번째, 근육군당 40회 진행합니다. 세 번째, RP는 6에서 8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암랩이나 원RM을 테스트합니다. 다음 주기한 모형은 DUP입니다. 이 DUP 모형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볼륨과 강도의 그래프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5개 이상의 스트렝스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DUP의 전통적인 모형은 근비대, 스트렝스, 파워의 순서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닥터 마이클 조더스의 연구에 따르면 근비대, 파워, 스트렝스의 순서가 스트렝스 향상의 폭이 가장 컸다고 말합니다. DUP는 주 4회 운동을 추천합니다. 언제도 상관없지만 월, 수, 목, 토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벤치와 스쿼트는 주 3회 진행, 데드리프트는 주 2회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데드리프트는 근비대 날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보조운동은 볼륨을 채우기 위한 힙힌지 운동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피로 누적을 피하기 위해서 벤치와 스쿼트는 같은 날에 스트렝스 운동을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 이상적으로 스쿼트와 벤치 프레스의 근력 훈련을 실시한 다음 날에는 쉬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날에 데드리프트 근력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DUP의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비대 날에는 6에서 12회, 5에서 8RP 유지, 파워 날에는 원RM의 75%에서 90%로 진행, 5에서 7.5RP, 세션당 40회에서 70회 실시, 스트렝스 날에는 1에서 6회, 7에서 9RP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주기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기화의 모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선형 주기화, 블럭 주기화, DUP를 공부해봤습니다. 선형 주기화는 고볼륨 저강도에서 저볼륨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며 한 번에 피크를 할 수 있는 주기화 모형이었습니다. 블럭 주기화는 한 번만 피크할 수 있는 선형 주기화에 대응하여 멀티피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기화 모형이었습니다. DUP는 매주 근비대 파워 스트렝스를 진행하면서 피크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기화 모형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